자, 이전 시간까지는 우리가 오디오 레코딩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알아봤죠. 그래서 이제 오디오 레코딩을 하게 되면 그 레코딩한 그 오디오 데이터가 바로 오늘 함께 알아볼 풀이라는 그런 그 윈도우에 등록이 돼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알아볼 메뉴는 이제 풀 윈도우인데요. 먼저 이 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알아보자면 POOL이죠. 여름에 이제 더울 때 수영장을 갈 때 이제 풀장을 간다 그러죠. 그때 가는 그 이제 풀이라는 그런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비슷한 이제 의미도 좀 있지만 원래는 이 풀이라는 단어에는 이제 수영장이라는 의미 말고 또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시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큐베이스에서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큐베이스에서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는 그런 미디어 파일들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풀 윈도우입니다. 자, 풀 윈도우를 열어보려면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단축키까지 포함해서 네 가지 방법이 됩니다. 자, 먼저 상단에 있는 이 풀 메뉴에서 오픈 풀 윈도우 그리고 단축키도 포함이 여기 이제 표시가 되죠. 컨트롤 P다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메뉴를 보시면서 이렇게 단축키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자주 쓰는 거니까 또 큐베이스 개발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단축키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단축키를 이렇게 그때그때 눈여겨 보셨다가 외워 놓는 것이 작업을 할 때 작업의 능률과 속도를 높이는 그런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축키는 꼭 외워 두셔야 되고요. 자, 오픈 풀 윈도우를 이렇게 하시면 이제 윈도우가 열리죠. 풀 윈도우가 열리고 또 프로젝트에서 풀 선택하시면 또 같은 화면이 열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툴바에서 이제 오픈 풀이라는 이 버튼을 또 클릭하면 또 같은 화면이 또 열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 P 단축키 이렇게 눌러주셔도 풀 윈도우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풀 윈도우가 열렸으면 우리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이렇게 또 툴바가 있으면서 버튼이 이렇게 보이죠? 가장 왼쪽에 있는 이 Show Info라는 버튼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작동이 이제 활성화가 된 거죠. 이렇게 꺼진 거고요. 자, 이렇게 눌러서 파란불이 딱 들어왔을 때는 하단에 검은 줄이 생기면서 이런 정보들이 보이게 됩니다. 자, 오디오 파일이 8개 그 중에 하나가 사용되고 있고 사용되는 개수의 이제 개수입니다. 이건 자, 그다음 모든 파일들의 크기는 6.74MB고 external 파일은 하나다. 자, externals라는 것은 자, 외부란 뜻이죠. 외부에 있는 파일이 하나다. 그럼 내부는 또 뭐고 외부는 뭐냐? 내부는 현재 프로젝트가 사용하고 있는 그 프로젝트 폴더 내에 오디오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자, 거기에 위치하지 않은 그런 오디오 파일이나 다른 미디어 파일 같은 경우에는 external 파일즈라고 합니다. 외부 파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임포트해 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임포트 하면서 과정을 이제 앞으로 이제 진행하면서 알아볼 텐데요. 임포트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폴더에 복사를 안 했을 경우 그럴 때는 이제 external 파일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가 있다. 이런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풀 윈도우에서 전체적인 그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정보 표시줄이 되겠죠. 자, 상태 표시줄 뭐 이런 얘기도 되겠고요. 자, 그것이 이제 이 show info 버튼이었고요. 자, 그 옆에 보시면 미리 듣기 버튼, 자, 재생 마크죠. 그래서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선택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럼필이라는 오디오 파일을 선택을 하고 재생 버튼을 누르면 미리 듣기가 되죠. 자, 이걸 갖다 계속 반복해서 더 듣고 싶다 할 때는 그 옆에 있는 사이클 버튼을 클릭한 채로 다시 재생을 시키면 계속 반복해서 미리 들을 수가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그 미리 듣기 볼륨입니다. 그래서 미리 듣기를 할 때 너무 크게 들린다든지 너무 작게 들린다든지 할 때 이걸 선택해 가지고 이 페이더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음량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것이 세부 항목을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안 볼 것이냐를 결정하는 그런 메뉴가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팝업이 이렇게 열리면서
체크가 쫙 다 돼 있죠. 이 체크된 것을 보시면 여기 위에 이 세부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체크를 빼줬다. 만약에 시그네처를 체크를 빼줬다 하면 시그네처가 사라졌죠. 다시 체크하면 여기 또 시그네처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 세부 항목들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스크롤 바를 이동해서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자주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사항들은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요걸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위치가 변경됩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게 편하겠죠. 자, 그 옆에 있는 것이 트리 구조를 갖다가 열었다 닫았다.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걸 이렇게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버리면 이제 트리 구조가 닫히죠. 자, 요거 같은 겁니다. 이렇게 딱 플러스를 누르면 또 열리고요. 다시 또 여기 플러스를 누르면 열리고. 요게 이제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랑 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 거는 이제 큐베이스 풀 윈도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메뉴 두 개, 임포트 버튼과 임포트 메뉴와 서치 메뉴를 갖다가 단축 버튼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임포트 미디움이라든지 아니면 서치가 가장 많이 쓰이는 메뉴다. 이렇게 큐베이스 개발하신 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버튼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결국 이 메뉴 중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포트 미디움 해도 이렇게 탐색창이 열리고 같은 창이 열리게 되겠죠. 이렇게 또 풀 윈도우에도 또 이제 똑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다 같은 역할을 한다. 그다음에 서치가 있죠. 서치도 마찬가지로 눌러주시면 이제 파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창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입력하고 위치, 그 다음에 서치 버튼, 그 다음에 셀렉트하고 또 재생, 미리 듣기하고 정지하고 일시 정지하고 반복, 미리 듣기 볼륨 같은 거, 그리고 현재 재생되고 있는 그런 위치, 그 다음에 그 자동 재생까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찾은 파일들은 이렇게 목록이 나타나면서 그 파일들에 대한 세부 항목이 또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것이 이제 서치였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서치 미디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겁니다. 같은 창이 열리죠. 자, 이렇게 열리기도 하고 풀에서도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은 이제 전체 창으로 이렇게 되니까 두 가지를 다 보시려면 서치 버튼을 눌러주시면 창이 위아래로 이렇게 나눠지면서 두 가지 그 창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보여주게 되는데요. 현재 사용하는 프로젝트 폴더가 위치한 그 경로, 그 경로가 이렇게 이 경로 현재 경로는 굉장히 길어가지고 뒤가 잘렸는데요. 화면이 크면 다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풀 레코드 폴더라고 해서 현재 이 프로젝트에서 녹음을 했다. 녹음을 했으면 어디에 그 녹음된 파일이 위치하게 되는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오디오, 이렇게 오디오 폴더에 저장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현재 이 오디오 폴더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레코드라는 표시도 뜨고, 그 다음에 폴더에 붉은색 동그라미가 쳐지죠. 이제 녹음이란 뜻인데요. 녹음된 파일은 이 폴더에 저장이 된다.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폴더에 녹음이 된 것을 자동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set full record 폴더를 해주시면 이 폴더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빨간불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라는 표시가 또 열리게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상단에 있는 툴바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세부 항목에 대해서 몇 가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는 단순합니다. 그냥 트리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 그런 화면이고요. 자, 여기 use라고 있습니다. use. 자, 아까 showinfo에서 보여준 used하고 이 use는 틀린 겁니다. 지금 현재 뭐 11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는 사용된 파일의 개수. 하지만 이거는 사용된 이 파일에 사용된 횟수. 자, 간단히 보여드리자면, 자, 만약에 여기 기타 이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프로젝트 윈도우에 집어넣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자, 이렇게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복사를 해가지고 세 번을 이제 쓰는 겁니다. 그래서 Alt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복사를 했다. 현재 이제 세 번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세 번 쓰이고 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3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수, 파일의 개수는 2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하나를 볼 때는 여기 횟수는 3번을 썼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태란 뜻이죠. 그래서 폴더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레코드 폴더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레코드라고 딱 뜨고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게 있습니다. 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정상적인 파일입니다. 그 다음에 reconstructible이라는 그런 딱 표시가 뜨게 되면 이것은 사용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했습니다. 만약에 키시프트를 해가지고 올렸다든지 뭐 실시간 에펙트를 안 하고 그 에펙팅을 해버려가지고 프로세싱을 해버렸다든지 어떻게 변환을 시켰다면 변환을 시킬 때 원본 파일을 그대로 놔두고 변환된 파일을 또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에디트 폴더에 이제 저장하게 되는데요. 그걸 만약에 이제 사용자가 지워버렸습니다. 실수로 지워버렸으면 원본 파일은 남아있대. 그 다음에 변환된 파일이 없어졌을 때 이런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건하다, 재건 가능한 그런 뜻이 되겠죠. 재건하다가 이제 리컨스트럭트니까 재건 가능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현재 프로세스 한 다음에 변환한 다음에 변환 후에 파일이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변환 기록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파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마우스 오른 클릭을 해보면 리컨스트럭트가 이제 비활성화되어 있죠. 이렇게. 근데 리컨스트럭테이블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된 파일에다가 마우스 오른 클릭해서 팝업을 열어보면 리컨스트럭트 할 수 있는, 재건할 수 있는 그런 메뉴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X 표시가 이렇게 표시되는 그런 파일이 있습니다. 자, 이 파일은 X라는 것이 뭐 문제가 있는 표시가 아니고요. external의 그 약자로 이제 쓰이는 것 같습니다. external에 X가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현재 이제 external files라고 1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왜 external이냐? 자, 끝에 가 보시면 패스해 보시면 다른 것들은 풀이라는 프로젝트의 오디오 폴더 밑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데모 세미프리라는 그 프로젝트 폴더에 오디오 폴더에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위치한 겁니다. 현재 여기는 이제 현재 사용하는 프로젝트 폴더 내에 있는 이 폴더 그 파일들은 다 인터널이지만 요건 다른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익스터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라는 표시가 뜹니다. 그래서 요걸 조심히 봐야 되는 게 만약에 집에서 홈레이트 코딩을 해서 작업을 했다. 근데 어디 스튜디오에 가서 이제 자기 작업을 쏘러 간다. 아니면 이 프로젝트를 그대로 이동해서 다른 컴퓨터에서 작업한다. 할 때 프로젝트 폴더만 그냥 복사해 가게 되면 이건 복사가 안 되겠죠. 외부에 있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요걸 확인하시고 요걸 다시 프로젝트 폴더로 이동시키는 그 풀 윈도우에 이제 메뉴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이걸 익스터널이 아닌 인터널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동시키는 게 이제 안전하겠죠. 막상 가져가서 열어봤는데 미싱이라고 이제 뜨게 되면 그건 이제 익스터널을 갖다가 안 가져간 경우에 미싱이라고 열리게 되고 또 없으니까 미싱이라 열립니다. 주로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작업을 하고 필요 없는 파일이다 생각해서 지워버렸는데 나중에 프로젝트를 열어보니까 미싱 파일을 찾는다. 뭐 그것도 이제 미싱이니까 그런 그 창이 열리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이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미싱 파일입니다. 이 미싱 파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큐베이스 오디오 트랙에 없어요. 없는데 없고 안 쓰기 때문에 우리가 외부에서 이제 큐베이스를 종료하고 윈도우 탐색창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풀 윈도우에는 그 사용된 기록 아니면 이 풀 윈도우에 등록된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미싱이라고 뜨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 보시면 다시 이 프로젝트를 제가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 이렇게 resolve missing 파일이 뜨죠. 자, 이게 현재 이 오디오 트랙이 사용 안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변환된 후에 변환된 파일을 지워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미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겠느냐 아니면 쓰지는 않았지만 풀 윈도우에 등록이 되었던 파일들이기 때문에 이걸 또 찾겠느냐 하는 그런 창이 열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안 뜨게 하는 방법도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이것들이 다 미싱 파일인데요. 이럴 때는 이제 여기에 물음표가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뮤지컬, 템포,
시그니처 이거 같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뮤지컬이라는 것은 이 오디오 파일이 템포를 가지고 시그니처, 그러니까 박자를 가지고 있을 때 뮤지컬에 체크가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템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템포를 줄이고 늘렸을 때 함께 연동돼서 그 마디가 똑같이 줄고 늘어지게 됩니다. 이게 체크가 안 되는 경우에는 전체 템포를 갖다가 줄였을 때 상대적으로 이 파일은 길게 이렇게 그대로 있게 되죠. 마디를 넘어서게 되죠. 그래서 이 마디하고 박자와 연동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제 뮤지컬입니다. 그래서 뮤지컬로 변환시켰을 때 이것은 이제 체크가 되면서 템포가 나오게 되고 또 거기에 맞는 이렇게 박자도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박자 같은 경우에는 또 바꿔줄 수도 있죠. 4분의 3 박자다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또 그거에 맞게 또 연동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info라고 써 있는 것은 information이겠죠. 자, 이 파일이 44.1kHz의 음질과 그 다음에 샘플 레이트와 16비트의 비트 레이트, 그 다음에 채널은 모노고, 그 다음에 재생 시간은 26.961초다. 이런 데이터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32비트, 뭐 16비트, 뭐 이렇게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일의 성질에 대해서 이제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딱 표시가 되게 되겠죠. 다음에 있는 것이 타입은 이 파일의 포맷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파일 포맷 중에 브로드캐스트 웨이브 파일도 있고, 또 일반적인 PCM 웨이브 파일이 있고, 또 매킨토시에서 사용하는 AIF 파일도 있겠고요. 또 프로펠러 헤드사에서 나온 만든 포맷인 렉스라는 샘플 포맷이 있죠. 그것도 이제 불러와주면 이제 렉스라고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파일 포맷이 이렇게 이쪽에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 생성된 날짜. 그게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게 없는 것은 지금 미싱이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자, 물음표로 되어 있는 거는 아예 파일을 지금 못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파일이 없지만 그 등록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일 목록은 뜨되 이게 이렇게 0초다. 몇 초인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오리지널 타임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이 녹음된 실제 최초로 만들어질 때 녹음된 그 마디수, 그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녹음된 것 같은 경우에는 첫 마디, 첫째 박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째 마디에 이제 녹음이 된 파일이 되겠죠. 요건 이제 21번째 마디에서 녹음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 아시겠죠? 파형이 보입니다. 역시 미싱 파일 같은 경우에 파형이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파형이 안 나와지죠. 그 다음에 여기에 경로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전체 경로가 이제 이렇게 프로젝트 폴더에 오디오 폴더에 이렇게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익스터널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보시면 외부에 위치하고 있는지 이렇게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에 이제 릴네임이라고 있는데요. 이 릴네임이란 것은 일반적인 파일에는 이제 나타나지는 않고요. OM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OMF 그 시퀀서라든지 DAW 프로그램들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호환이 되는 그런 파일이 있는데, OMF 파일을 불러왔을 때 그 스튜디오에서 뭐 릴테이프에서 녹음됐다든지 하는 그런 위치 기록,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큐베이스만 사용하실 때는 릴네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신경을 쓰지 않으니까요. 릴네임을 체크를 빼주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간에 이 프로젝트 윈도우 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그런 메뉴들에 대해서 또 한 가지씩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반태훈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강의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